사람들은 종종 상대방이 겉으로 표현하는 감정이나 말투를 통해 그 사람의 진짜 생각을 유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인지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속마음을 드러내는 일이 진솔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로 인해 큰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카드 게임에서 자신의 패를 모두 공개한 플레이어가 결국 승리를 놓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속마음을 감추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언제 드러내고 언제 숨겨야 하는지를 알아보려 합니다. 속마음을 감춘다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신의 진짜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가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속마음을 감추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침묵이 때로는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든다. 속마음을 감추고 적당한 침묵을 유지하는 것은 사람을 더욱 매력적이고 신비롭게 보이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것,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더 큰 흥미를 느끼고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인간의 본성에 깊이 뿌리박힌 심리적인 현상으로 미지의 것에 대한 호기심과 경외감에서 비롯된다.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쉽게 노출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은 사람들에게 그를 더 궁금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그 사람에게 더 큰 매력을 느끼게 한다.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모든 생각을 다 털어놓기보다는 핵심적인 부분만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의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게 된다. 인간관계에서 모든 것을 너무 빨리 드러내면 관계의 흥미와 긴장감이 사라질 수 있다. 반면 일정한 신비감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속마음 감추기의 기술은 단순히 침묵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꼭 필요한 말만을 하면서도 상대방이 더 궁금하게 만들 수 있는 표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당신이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으로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당신의 의견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만든다. 말을 적게 하고 침묵을 지키면 사람들은 당신이 실제보다 더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또한 어떤 사람이 모든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다 말하면 처음에는 신선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들이 평범하게 느껴질 수 있다. 반면 말을 아끼고 모호하게 표현하면 상대방은 더 많은 것을 상상하게 되고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 두 번째, 침묵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속마음을 숨기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비밀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공개된 편지와 같다. 반면 침묵은 자신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며 이는 훌륭한 자제력에서 나온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표정, 말투, 행동 등을 통해 그 사람의 진짜 의도를 추측하려고 한다. 따라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에서 당신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때 그 사실을 굳이 말로 반복할 필요는 없다. 이미 행동으로 보여준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침묵은 오히려
당신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말을 줄이고 결과로 보여주는 것이 당신의 재능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며 불필요한 말다툼이나 오해를 피할 수 있게 해준다. 속마음을 감추는 것은 자신의 성향이나 생각을 타인이 쉽게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어떤 일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 성향을 자주 드러낸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 당신을 조종하려 할 수 있다. 당신이 어떤 주제에 대해 매우 열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누군가는 그것을 이용해 당신을 자극하거나 당신의 반응을 끌어내려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속마음을 숨기는 것은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한다. 경쟁적인 업무 환경에서 상대방이 당신의 진짜 의도를 알지 못하게 하면 그들은 당신을 공격하거나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넣기 어려워진다. 상대방이 당신의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당신을 함부로 대하거나 계획적으로 공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속마음을 감추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법이다. 이 원칙은 당신이 누군가를 공격할 때에도 유효하다. 상대방이 당신의 계획이나 의도를 미리 알게 되면 그들은 이에 대한 방어책을 마련할 수 있다. 사업 협상에서 당신이 어떤 전략을 취할지 명확히 드러내면 상대방은 그에 대비해 준비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속마음을 감추고 전략을 미리 공개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불안해질 것이다. 이처럼 속마음을 숨기는 것은 상대방이 대비할 시간을 주지 않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결국 속마음을 감추는 것이 상대방이 당신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중요한 방법이다. 자신의 진짜 의도를 감추면서도 동시에 상대방을 관찰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당신은 예측 불가능한 존재로 남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은 당신을 쉽게 다룰 수 없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속마음을 감춤으로써 오해를 방지할 수 있다. 남에게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속마음을 털어놓는 순간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내 의도와는 무관하게 그것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동료에게 내 감정이나 불만을 솔직히 털어놓았을 때 그 동료가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의도치 않게 나쁜 의미로 왜곡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자신의 사적인 문제를 가능한 한 비밀로 간주하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그가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지 않은 일이라면 알려주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오래 지속하다 보면 이런 오해가 생기기 마련이다. 비하의 의도가 전혀 없었던 말을 다른 사람이 전해 들으면서 그 의미가 비하하는 것처럼 왜곡되거나 반대로 감사의 말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의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친구에게 농담을 던졌을 때 그 친구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심각하게 전달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속마음을 드러내기보다는 말을 조금 아끼는 것이 더 유리하다. 자신의 분별력을 드러내는 데 있어 말보다는 침묵이 더 나을 때가 많다. 침묵은 현명함의 증거이며 말은 때때로 허영심의 표현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종종 침묵이 주는 지속적인 이익보다는 말을 통해 얻는 일시적인 만족을 선호한다.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큰 소리로 한마디 하면 순간적으로 가슴이 후련해지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면 생각과 말이 지나치게 가까워져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부적절한 말을 하게 될 수 있다. 이는 특히 인간관계에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사나 동료에게 지나치게 솔직한 말을 하다가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말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 좋은 비밀은 종종 다른 사람의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나쁜 비밀은 상황이 나빠지면 오히려 나에게 약점으로 작용한다.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 사실을 과도하게 자랑하면 동료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반면 자신의 실수나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그들이 나중에 그 약점을 이용해 나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개인적인 비밀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자신의 약점을 과도하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아라비아 격언에서도 적에게 알려서 안 될 일은 친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비밀을 지키는 사람은 그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털어놓는 순간 비밀의 노예가 될 수 있다. 또한 평화는 결국 침묵에서 비롯된다. 말이 많아지면 말실수도 잦아지기 마련이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지나치게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친구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과묵함은 인간관계의 기본 원칙 중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너무 자주 자랑을 늘어놓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에 대해 어느 정도 기쁨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그가 성공하거나 행복할 때 속으로 시기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친구가 좋은 소식을 전할 때 겉으로는 축하해주지만 속으로는 약간의 질투를 느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자기 자랑을 크게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도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 이야기를 들을 때 겉으로는 칭찬하거나 격려하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심이 싹틀 수 있다. 특히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감정이 증오나 원한으로 쉽게 번질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자랑할 만한 일은 감추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평범해 보이는 것이 더 현명하다. 남들에게 자신의 평범함을 보여주는 것이 때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일 수 있다. 내가 새로운 성과를 이루었을 때 이를 굳이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면 타인의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나의 위치를 지킬 수 있다. 결국 과묵함과 겸손함이야말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관계의 균형성을 고려하라. 인간관계에서 완전한 소유란 불가능하다.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로 모든 감정과 생각을 타인에게 공유할 수는 없다. 속마음을 너무 많이 드러내면 상대방이 당신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어 관계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은 때로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친밀감이 깊어진다고 믿을 수 있지만 오히려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친구나 연인 사이에서 서로의 모든 비밀을 공유하는 것이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들 것 같지만 때로는 지나친 솔직함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어 그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사람마다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한데 모든 것을 공유하려는 시도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상대에게 드러내는 것은 자신을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것과 같다. 상대방이 나를 완전히 알게 되면 그 정보는 때로 무기처럼 사용될 수 있다. 가령 연인 관계에서 모든 약점과 두려움을 상대방에게 털어놓았다가 그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 정보가 나를 상처 입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솔직하게 감정적인 약점을 공유한 후 이별을 겪었을 때 상대방이 그 정보를 이용해 감정적 압박을 가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폭로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관계에서는 적절한 거리와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것을 공개하기보다는 서로의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하고 필요한 순간에만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서로가 지닌 고유한 영역을 인정하며 존중하는 관계가 형성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와의 관계에서 너무 많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보다는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소통하고 사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덜 주며
동시에 나 자신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 결론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려 하기보다는 각자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절히 숨기고 필요한 순간에만 드러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관계의 깊이를 더할 수 있으며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모든 생각을 털어놓기보다는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상황이 적절할 때에만 나의 속마음을 공유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진정한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다. 5번째, 신뢰성을 고려하라. 상대방과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만약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면 상대방은 당신을 너무 빨리 판단해 버릴 수 있고, 이는 오히려 신뢰를 쌓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신뢰란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보다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의 성향을 이해하게 되면서 서서히 속마음을 나누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었을 때 처음부터 자신의 모든 비밀을 털어놓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로 시작하고 상대방의 반응과 성향을 보면서 조금씩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당신을 천천히 이해하게 되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신뢰가 형성된다. 또한 신뢰를 쌓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다. 신뢰는 단번에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이 당신을 믿고 의지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 서두르지 말고 상대방이 당신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새로운 팀원과 협력할 때 처음부터 모든 업무 스타일과 생각을 드러내기보다는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팀원들이 당신의 능력과 신뢰성을 천천히 확인할 수 있으며 서로 간의 신뢰도 더 깊어질 것이다. 신뢰는 또한 서로의 행동을 통해 형성된다. 단순히 말로만 신뢰를 얻으려 하기보다는 행동으로 신뢰를 증명해야 한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순간에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이 신뢰를 쌓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약속을 꾸준히 지키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것은 상대방이 당신을 믿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처럼 행동으로 신뢰를 쌓아가면 말보다 훨씬 더 깊은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 6번째, 핵심을 전달하라. 대화에서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너무 자세하게 쏟아내는 경우 상대방은 오히려 혼란스러워하거나 당신의 진정한 의도를 이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의사소통의 목적이 흐려지고 상대방이 당신의 의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고민을 상세히 나열하기보다는 핵심적인 포인트를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팀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 팀원들에게 자신의 모든 생각을 일일이 설명하기보다는 결정에 필요한 핵심 사항과 이유를 간단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팀원들이 당신의 의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화에서 적절한 순간에만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당신의 말에 더 큰 무게를 실어줄 수 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중요한 제안이나 피드백을 제공할 때 모든 세부 사항을 다 설명하기보다는 핵심적인 문제와 해결책만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 상사에게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사는 당신의 주장을 쉽게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대인 관계에서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 상대방이 당신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고 때로는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말을 아끼고
적절한 순간에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이 될 수 있다. 7번째, 후회할 수 있다. 말은 우리의 의사소통 도구이자 감정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때로는 이 말을 통제하지 못해 후회할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특히 감정이 격해진 순간, 즉 화가 나거나 슬픔에 잠겼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말의 홍수에 휩쓸려 버리기 쉽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순간의 감정에 따라 말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 그 말들은 곧바로 우리의 후회로 이어질 수 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나서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으며 이후 그 말을 돌이키고 싶어도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다. 말을 많이 할수록 우리는 스스로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정보나 감정적인 언어를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로 인해 오해가 생기거나 갈등이 커질 수 있으며 때로는 우리 자신이 그 말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괴로움을 겪게 된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며 그 말이 불러일으킨 결과는 우리 의도와는 상관없이 지속될 수 있다. 특히 남에게 함부로 내뱉은 말은 종종 잘못된 행동보다도 더 오래 기억에 남게 되는데 이는 말의 힘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이다. 말이라는 도구는 우리의 혀라는 작은 근육에 의해 조종되지만 그 힘은 실로 엄청나다. 혀는 단지 말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 작은 근육을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혀는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야수와 같아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때 특히 그 통제력이 떨어진다. 야수처럼 날뛰는 혀는 종종 우리 자신에게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혀를 제대로 길들이지 않으면 이 야수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감정을 쏟아내고 그 결과는 결국 우리가 예상치 못한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상사와의 갈등이 있을 때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상사에게 무례한 말을 내뱉게 되면 그 순간의 말은 당신의 커리어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 혹은 가족이나 친구와의 사소한 다툼 중에 감정에 치우쳐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을 내뱉는다면 그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말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일 뿐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그것이 관계의 끝을 의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을 할 때 항상 신중해야 하며 말하기 전에 그 말이 가져올 결과를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화가 나거나 감정적으로 격앙된 순간에는 잠시 침묵을 유지하며 자신을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한 말을 하고 중요한 부분만을 전달함으로써 우리는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피할 수 있고 우리의 말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할 수 있다. 결국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적절한 순간에 필요한 말만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후회할 말을 할 가능성을 줄이고 더 나아가 인간관계에서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말의 힘은 강력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통제에 달려 있다. 그 통제력을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일은 때로는 큰 감정적 위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생각이나 감정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은 그만큼의 신뢰와 이해가 필요한데 상대방이 그 정보를 악용하거나 의도치 않게 우리의 감정을 상처 입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 가까워지고 싶을 때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말한 내용이 그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진정한 친구 관계란 모든 것을 털어놓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속마음을 털어놓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버리는 것입니다. 친구가 받아들이고 말고는 그들의 자유이며
그것까지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은 이기적이고 오만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피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왜 속마음을 숨겨야 하는지, 그리고 속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면 언제,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친한 관계에서는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비밀을 공유하는 일이 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문제들이 사람 관계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고, 잘못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큰 화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신뢰가 확고하지 않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속마음을 공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만이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인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탄탄대로, 마음의 대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